독감 확산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보건당국은 올 시즌 독감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18세 이하 아동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명이 유아이고 10대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리치몬드에서 U7 여자 하키팀 소속으로 활동하던 6살의 데니엘 카바나 양이 지난달 말 독감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독감 시즌이 정점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동 6명이 숨진 겁니다. 지난해 BC주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2020년엔 1명, 2015년과 2019년 사이에도 2~3명에 불과했는데 급증하고 있습니다. BC주 보건 관계자는 올 시즌 독감에 의한 아동 사망률이 매우 이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독감 감염에 의한 사망이지만 폐혈성 인두염이나 박테리아 세균 감염으로 사인이 분류되기도 한다며 실제 더 많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가정인은 올 겨울 독감이 아이들에겐 마치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과 같다며 아동병원의 과밀화는 이미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버타주에선 3주 전인 지난달 4살 유아를 포함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독감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3분의 1도 19세 이하 영유아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선 11월 말까지 어린이 1명이 사망했으며 온주도 17세 미만 병원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연간 독감 사망 추정치가 독감 시즌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올해는 영유아에게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감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이 문제인데 만성질환이 있는 어린이의 치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올 시즌 독감 백신이 예방 효과가 높다며 서둘러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세 미만 독감 사망자는 매해 평균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다수가 A형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자녀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일주일 앞당겨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보조금은 오는 13일 통장으로 지급되고 수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방 보조금이 지난 7월 인상됨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최대 $6,997, 6세 이상 17세 이하는 $5,903를 나눠서 받게 됩니다. 보통 자녀 보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해줬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자녀 보조금을 자녀의 학용품과 의류 구매에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자녀 보조금은 자녀들의 수와 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서운 날씨에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원에서 나왔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엘버타주 바이킹에 있는 장기요양원에서 올해 83세인 K그린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외부는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가 영하 24도에 달했습니다. 실종 1시간여 뒤 주택들 사이 눈 속에 누운 채로 발견된 할머니는 가벼운 옷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양말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인근 바이킹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할머니는 후견인 질문에 답하는 등 괜찮은 듯 보였으나 다음날 아침 급격히 악화되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날 요양원 측은 오후 12시 40분쯤 후견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20분이 지난 1시 4분에야 연방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견인은 할머니가 자주 배회하거나 밖으로 나오려 했고 건물을 나오게 되면 알림이 작동하는 치매 환자용 팔찌도 차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요양원에서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엑스텐디케어 요양원 측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팔찌 찬 할머니가 나가는 동안 왜 아무도 몰랐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엑스텐드 케어는 온타리오주 등 캐나다 전국에서 장기 요양원과 양로원 10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엘버타주 보건당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린 할머니처럼 배회하는 건 치매 환자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지금 같은 겨울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배회하는 노인을 보게 되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뒤를 쫓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후견인은 그린 할머니 부부가 생전에 에드먼튼 파머스 마켓에서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의류 등을 기부하는 등 모두에게 친절하고 관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수도와 쓰레기 요금이 3%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 예산위원회가 확정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979를 내는 가정의 수도 요금은 $1,009로 오르게 됩니다. 쓰레기 수거비의 경우 소형 쓰레기통은 $286 69센트, 중간 크기는 $348 3센트로 오르고 대형 $472 68센트, 초대형은 $548 26센트로 인상됩니다. 시 예선위는 물가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을 통해 내년에 시는 180만 6천여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는 10년 장기 계획을 통해 2031년까지 매년 3%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 초 시의회에서 인상안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에 따르면 토론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 10년여간 수돗물 사용량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재원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휘발유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제 1리터당 $1 40.9센트로 떨어진 기름값은 오늘 2센트 더 낮아진 $1 38.9센트에 이어 내일도 3센트 더 내려가 올 들어 가장 낮은 $1 35.9센트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이후 최저치로 리터당 $2 넘던 6월과 비교해 무려 80센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도 어제 평균 기름값이 1리터당 $1 55.9센트까지 낮아졌으며 버나비 폭스 주유소는 $1 52.6센트, 서리의 허스키와 랭리의 슈퍼세이브 주유소는 $1 53.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유가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연시 메트로 밴쿠버의 기름값이 $1 50센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옥빌의 한 학교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웨스트옥 트레일스 블루버드에 있는 가스 웹 퍼블릭 스쿨에서 싸움이 벌어져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이 학교 재학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앞서 지난 토요일 밤 10시 반 미시사가 주유소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필적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1시간 전부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주변을 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에도 이곳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범행 당일 짙은색 후디 자켓과 짙은색 부츠, 짙은색 바지에 흰색 장갑을 끼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한카 자선재단이 지난달 26일 네이버링크 노스역이 주관한 윌로데일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가했습니다. 2천여 명이 모인 행사의 수익금은 윌로데일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날 주최 측 관계자와 만나 향후 지역사회 봉사와 지원 방안을 논의한 한카 자선재단의 장영 회계사와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 이광형 미시사가 한국식품 사장은 향후 많은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류 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놀속에서 고립되고 빈곤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 네이버링크는 We Love Willowdale, 놀스역 맘스, 4.15 푸드뱅크, 모바일 푸드 등을 통해 자선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와 한국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2022년 나의 꿈 에세이 발표 대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예선 지원자 43명 가운데 본선에 오른 22명 중 최우수상은 봉사를 즐겨하고 남의 행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들을 닮고 싶다며 인생의 친구인 바이올린을 만나 음악가를 꿈꿨지만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한 8학년의 이종성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김루시아와 김지현, 김주아, 오세영 4명에게 우수상이 주어지고 장려상과 격려상을 통해 본선에 오른 22명 모두에게 총 2,7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한국학교협회는 편리함과 기계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와 세계관을 형성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군은 나의 꿈 국제재단이 개최하는 세계대회에 캐나다 대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